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시험 오는 날까지 여러분들 난 정말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막상 당일이 되면 많이 떨고 알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번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게끔 여러분들 잘 봤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딱 문제를 보고 나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단원 두 단원이 빠졌죠. 수열 파트가 빠졌고요. 지수와 로그 파트가 빠지고 그 두 단원 사이에 경우의 수 파트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저는 훨씬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이번이 조금 더 쉽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들은 또 정확하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강의실로 이동해서 오늘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의 1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항상 1번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이 출제가 되죠. 복잡한 다항식은 나오지 않아요. 항자체가 많지 않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자, 두 다항식이 있어요. 자, A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B는 X 플러스 2예요. 자,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다항식과 B라고 하는 다항식을 더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보자마자 반가우셨죠? 굉장히 많이 봤던 유형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A는 X제곱 플러스 1이었고 또 B는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바로 이어서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자, 상수함끼리 계산을 해야 되겠죠? 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4번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제는 2번 문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예상했던 문제, 항등식에 관한 문제죠. 자, 볼게요. 자, 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와 같다 라고 하는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두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자,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항등식이라고 하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동량끼리 계산했을 때 좌변과 우변 모두 그러니까 0이 되어야 하는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우린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 그렇다면 동량끼리 비교를 해보는 거죠. X제곱끼리 서로 같네요. 맞아요. AX하고 그럼 3X가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는 3. 자, 이제 상수함끼리 비교를 해볼게요. 즉 B는 그러면 2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빈출 유형이죠. 자, A가 3이고 B가 2인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플러스 B예요. 3 플러스 2를 계산했더니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5를 나타내고 있는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2번 문제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3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것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하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얘를요. fx라고 할게요. 얘 이름을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fx다라고요. 우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fx를 뭐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표현할 때 F 알파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나머지 정리 문제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얘가 이걸로 나누었을 때 얘 나머지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자,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요? x-1이 0이 되게 하는 x는 지금 1이니까 이 식의 x 자리에 모두 1을 대입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란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우리는 F알파로 구한다. 즉, fx는 x-알파 곱하기 몫을 qx라고 놓고 나머지를 뭐 r이다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에서 x자리에 이렇게 알파를, 자, x자리에 이렇게 알파를 대입을 하면 자, f알파는 여기가 0이 되니까 이거 항 자체가 0이 되고 나머지 r만 남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f알파와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f1의 값은 2 플러스 4 마이너스 3. 600이 3이 되니까 바로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나머지는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그러면 나머지 3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2번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정답 2번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제는 4번.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한 식이 x 마이너스 a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일 때 자,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상수 a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러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요 공식 기억나시죠? 이거에 그대로 놓으면 돼요. 바로 아래에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러면 x 마이너스 2 여기에 x제곱에 a하고 b 2하고 x를 곱하면 2x 그리고 2를 제곱하면 4 끝! 이거예요. 공식 이용해서 바로 구해낼 수 있는 문제. 이건 공식을 암기 안 하셨으면 이거 틀릴 가능성이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문제에서 이미 얘를 알려줬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A가 2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게 정말로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한다면 1번부터 5번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다시 전개해서 동량끼리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도 정답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정답 바로 2를 나타내고 있는 1번을 이렇게 정답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칠판이 좀 모자라요. 자, 그래서 칠판 정리를 하고 5번 문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5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x-2 플러스
yi는 1 플러스 4i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게끔 우리가 모르고 있는 x하고 y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2의 값이 1이 되어야 하는 거고 y가 바로 4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x-2가 1이래요. 그러면 x는 3이고 여기서 그냥 y는 4다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x는 3, y는 4를 나타내고 있는 4번을 이렇게 정답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6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자, 얘네 둘의 두 근을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고 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우리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잖아요. 얘네를 비교해보면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두근의 곱이란 말이죠. 그럼 두근의 곱이 바로 2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또 그냥 얘를 보고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 공식에 넣어서 자, 마이너스 어차피 a는 1이에요. b가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얘는 3이고 자, a는 1이고 c가 2니까 곱은 2야.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쵸?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두근의 곱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인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에서 2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4번에 있어요. 따라서 정답 4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 x값이 정해져 있어요. 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래요. 자, 그랬을 때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의 최대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 얘를 딱 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0,5고 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지금 음수잖아요. 그쵸? 음수라면 그래프의 개형이 위로 볼록일 거라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여기가 0,5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그래프를 봤더니 x의 값이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점선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점선으로 그리고 x의 값이 딱 정해진 구간까지 여기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요때 y값은 1이고 요때 y값은 4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물었어요. y값이 가장 클 때를 찾으면 되잖아요. y값이 지금 가장 큰 게 여기 꼭지점의 y좌표. 어차피 꼭지점이 x값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x는 0이. 그러니까 이때의 최대값은 바로 y의 값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5를 나타내고 있는 거. 자, 최대값은 5고 자, 5를 나타내고 있는 거 3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제는 8번 문제 쪽으로 또 가봅니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 이것의 하나의 근이 그럼 한 근이니까 x는 하고 표현을 해도 되죠. 하나의 근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나의
사이근이 주어졌으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x는 2를 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죠. 여기가 8이고 얘도 8이니까 없어져요.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나타내고 있는 1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또 칠판이 꽉 찼어요. 자, 정리하고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3x는 6보다 크다와 x는 10-x보다 작다. 의해가 x는 2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연립부등식 문제죠. 자, 그럼 먼저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다 라고 했을 때 1번을 풀면 3x는 6보다 크다.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는 2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양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x는 10-x보다 작다. 자, 그렇다면 x, 즉 요 x의 항을 좌변으로 이항. 그러면 x에서 마이너스 x는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그러면 2x는 10보다 작다. 양변을 2로 나누었더니 x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번과 2번을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자, x는 자 2부터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자, 이제 x는 5보다 작다. 여기가 5예요. 작다니까 왼쪽으로. 그렇다면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핵값의 범위 x는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거래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아하, a가 5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a는 5. 그러면 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1번에 있죠. 자, 따라서 정답 1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10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으로 표현이 된 x 플러스 1의 절대값. 이것은 2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 그림과 같을 때. 자,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a,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색칠되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절대값이 있다라고 하면 자, 절대값 x는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죠? 그럼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우리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다시 나타내면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는 보세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기에 가운데에 x만 남기려고 자, 모두 이렇게 1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x만 남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1이에요. 자, 따라서 x값의 범위를 구했고요. 이것을 여기에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a는 당연히 1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1. 그렇다면 1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아야겠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11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2점. 자, a는 마이너스 1,2, b는 1,4. 자, 이 2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이었죠. 자, 선분 AB 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공식 기억나세요? 자, A라고 하는 것이 x1, y1, B라고 하는 것이 x2, y2라면 자, 선분 AB는 루트 x1 마이너스 x2 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러니까 x를 x2에서 x1에서 뺐으면 y도 y2에서 y1을 빼면 되고 x1에서 x2를 뺐으면 y1에서 y2를 빼면 된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그냥 얘를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니까 이렇게. 다시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2 빼기 4 이렇게요. 이거 어떻게 해도 되죠? 1 빼기 1의 제곱. 그거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2 전체 제곱.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걸 뺐으니까 y도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빼서 식으로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루트. 요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것도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4 더하기 4? 8이죠? 2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11번에 대한 정답 2루트 2를 나타내고 있는 4번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이동해서 12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고 점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가 0이네요. 그쵸? x가 0? 그럼 이것은 y 절편이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그래프하고 수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수직인 직선은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잖아요. 1에다가 뭘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구했더니 왜 마이너스 1이네? 그렇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우린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진짜 많이 풀었었어요. 그렇다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y 절편이 2니까 플러스 2.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생긴 걸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2번에 있죠? 따라서 정답 2번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정리하고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원점을 지난대요. 자, 원점을 우리는 0,0이라 하죠. 자, 얘가 중심의 좌표.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표준형꼴로 나타내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런데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게 0,0이니까 이 식에 x는 0, y는 0을 대입해서 r제곱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에 0, 여기에 0을 넣었어요.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r제곱의 값이 5가 되는 것을 구했어요. 따라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13번에서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찾으면 돼요. 자, 쭉 하고 봤더니 똑같은 거 3번에 있네요. 따라서 정답 3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14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의 점 2,1을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점의 좌표를 물었습니다. 자,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2, 그리고 여기가 1 있으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렇다면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2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공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0,3이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14번에 대한 정답 0,3을 나타내고 있는 2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도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15번 문제 바로 아래쪽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은 1,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은요. 2,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이때 A 합집합 B의 N,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A와 B의 합집합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1, 그리고 2, 그 다음에 3, 4, 똑같이 있으니까 하나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5, 이렇게. 그렇다면 원소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여러분? 5개죠. 자, 따라서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5, 이렇게. 자, 그러면 5를 나타내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16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우에 관한 문제. 역과 대우는 많이 연습을 우리가 했었어요.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명제에 역이라고 하면 Q이면 P다 이거였잖아.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 대우는 뭐였냐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하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부정을 하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 무슨 말이냐? 결론이었던 친구를 가정으로 데려올 때 부정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가정이었던 친구를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자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부정을 하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했다면 볼게요. 자, 명제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1로 오는데 부정이 돼야 되니까 x제곱이 4가 아니다이면 요것도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다 이다. 끝. 이거요. 이게 뭐라고요? 대우. 이 명제의 대우다. 찾아볼게요. 똑같이 생긴 거 고르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얘랑 똑같이 생긴 거는 4번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4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17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일 때, 자, 그리고 그것이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자, g 합성 f 2의 값을 물었어요. 자, 대응 관계 주어졌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f, y에서 z로의 함수가 g예요. 자, 원소 1, 2, 3. 여기가 A, B, C. 자, 이제 4, 5, 6, 7. 자, 이제 그러면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C로 가고 A는 다시 4로 가고 B는 6으로 가고 C는 다시 이렇게 5로 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 합성 F2를 우리는 G 안에 F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얘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건데 F2의 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가 F에 대한 함수인데요. 볼게요. X가 2일 때 어디로 갔니? 그랬더니 A로 갔어요. 그렇다면 F2의 값은 A죠. 결과적으로 GA의 값을 이제 구하면 돼요. 자, G로 요거 Y에서 Z로의 함수를 G함수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GA라고 했어요. 자, A가 그러면 어디로 갔어? 라고 했더니 4로 갔습니다. 4.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인 거죠. 자, 그러면 4를 나타내고 있는 거 1번에 있죠? 따라서 정답 1번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제 또 칠판을 정리하고 나머지 18, 19, 20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1 플러스 a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고 이 그래프식이 주어졌어요. 자,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리함수를 보면
시작점과 방향을 이제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우선 시작점은 그러면 근호환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1인 거고, 자, 요 값은 지금 a니까 아하, 얘네 시작점은 1,a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그렇다면 볼게요.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 자, x축, y축 원점, 여기에서 자, x가 1일 때 마이너스 2, 여기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가 지금 5래요. 그리고 이게 y는 루트 x-1 플러스 a인 그래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상수 a의 값을 물었어요. 뭐야? 그러면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 시작점 자체가 이 그래프는 1,-2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어차피 얘가 얘잖아요. 그럼 시작점이 우리 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작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a가 바로 마이너스 2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구했어요.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렇다면 마이너스 2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1번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답 1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쪽으로 또 가봅니다. 자, 19번과 20번 문제는 바로 지수와 로그 파트가 빠지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 바로 경우의 수예요.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3장의 글자 카드가 있다. 자, 복사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었어요. 서로 다른 2장을 나열한대요. 그래?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데려오고, 셋 중에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를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데려올 수 있는 것은 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써보면 복사, 복기, 그죠? 복사, 복기. 자, 그런 다음에 사기. 근데 이게 사복, 기복, 기사 뭐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6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을 나타내고 있는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민속놀이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민속놀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2개의 민속놀이. 그러면 자칫 19번이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우선은 연날리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기차기, 그 다음에 그네타기, 그리고 팽이치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제가요, 그냥 얘네한테 뭐 A, B, C, D라고 알파벳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선은 내가 이 4가지의 민속놀이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그 다음에는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3가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정답을 1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4 곱하기 3을 했을 때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하고 제기차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기차기하고 연날리기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2가지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아까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복사를 위치를 바꿨을 때 4복이 되면서 다른데, 얘는 어때요? 연날리기하고 제기차기를 뽑는 거랑 제기차기하고 연날리기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19번 같은 경우에는 순열로 갈 수 있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값을 다시 2로 나누어 줘야죠. 자, 2는 2, 2는 4. 그래서 6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0번도 정답이 6이 되어서 정답 이렇게 3번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졸 검정고시에 관한 2021년도 제1회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꾸준히 학습하신 분들은 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유형의 문제 그리고 아주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새롭게 추가가 된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들, 그쵸? 순열로 푸는 거, 조합으로 푸는 거, 그죠? 중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바꾸었을 때 그 값 자체가 같으냐 다르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셨다면 19번과 20번 문제도 잘 해결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요 이제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물러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